그러니까 여행사업부가 저희 회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티켓만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항공사에서 외래 관광객이 강원도에 오시거나 한국에 오실 때 또는 한국 분들이 외국에 나갈 때 그 여행 상품을 같이 티켓과 함께 판매를 하겠다라는 그런 수익 모델을, 그런 매출 모델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투어리즘 컨버넌스 캐리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그 항공업계의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에만 있는 지금 해외하고는 좀 약간 해외하고는 지금 좀 다른 시장 상황인데요. 시장 상황에 대해서 문제점을 좀 많이 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LCC 항공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담는 뉴스들을 몇 개 발췌해봤는데, 뭐 저비용 항공사의 잔치는 끝났다, 경쟁 심화, 노재편 유탄, 위기의 항공업계. 제가 이걸 좀 한마디로 지금 현재 상황을 그 많이 고민해보고 분석해본 결과를 좀 말씀드리면, 2017년 3월 15일에 중국에서 이제 한한령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중국 관광객을, 단체 관광객을 한국에 가지 못하게, 그러니까 비자를 발급하지 못하게 하고 여행사가 단체 여행객을 취급하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그 지적인 한한령이 그 시작이 됐었어요. 그 전에 이 한한령의 문제는 사드에서 그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사드 미사일 처음 이슈가 됐던 것들이 2016년 초반입니다. 그러면서 그 양국 간의 어떤 그런 좀 이런 일들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고, 항공업계에서는 그 저기 관광객이 줄어들고 그 저기 한한령이 내려질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계속 그 데이터 보고에 의해서 아마 그 보고가 됐을 거고, 그때부터 노선을 줄였습니다. 노선을 줄이고 단항을 시키고 간편을 하고 하면서 한 6개월에서 1년여간 그 항공 노선을 동남아 또는 일본으로 많이 돌렸어요. 그러니까 그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2016년, 17년, 2018년 모두 사상 최대 매출, 사상 최대 이익을 냈었습니다. 항공사 모두. 근데 2019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9년 뭐 이제 737 맥스 사고도 그 이디오피아에서 두 번째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그 일본과의 관계가 5월 말 6월부터 갑자기 경색이 되면서 항공사들이 그러니까 일본 노선으로 많이 편중돼 있었어요. 아웃바운드, 그러니까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외국 여행 중에 일본을 제일 많이 가요. 37%가 가까이 노선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에. 그러면서 그 이 한국하고 일본하고의 어떤 그 과거사 문제부터 비롯된 지금 현재 상황까지 오기까지의 그 한국발 아웃바운드 수요가 거의 뭐 67%, 68% 가까이 급감을 했었어요. 그래서 항공사의 매출이 또 LCC의 매출이 갑자기 그 떨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그때 갑자기 기제를 다른 동남아나 다시 중국으로 넣는다고 해서 그 노선이 오늘 바로 바꾼다고 해서 내일부터 매출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준비할 수 있는 과정이 없었다. 거기서 온 항공업계의 2, 4분기, 3, 4분기, 위로 4, 4분기까지 지금 지표가 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내년에는 뭐 좀 그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이건 해외 그 전 세계에 약 405개 항공사가 있는데,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트래픽이 늘고 있어요. 매출도 늘고 있고, 기재도 늘고 있고, 업황이 계속 업사이드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정치적인 중국과 일본과의 어떤 관계에 의한 그런 매출 감소가 부득불 그 저희 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이 업계에 저희가 항공업계에 저희 발을 들이니까 저희가 해결 방안들을 그 모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인바운드 중심의 영업 전략.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저희 선배항공사가 총 8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9번째 국제항공 운송 사업자인데 8개 항공사의 탑승객의 국적을 보면 86%가 내국인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내수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 여행을 갈 때 타기 위한 수단이 우리 국적입니다. 근데 저희는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는 레지스터된 인구가 150만 명 정도 되는데 실제 실거주 인구가 110만 명이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구가 많이 고령화되어 있어서 아웃바운드 수요를 기대하기 힘든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인바운드를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아웃바운드 수요를 기대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동아시아에 전 세계 인구 30% 이상이 거주하고 살고 있는데 제일 가까이 있는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 10년 동안 평균 6% 이상의 경제 성장을 해왔고 그로 인한 어떤 소득의 증대로 여가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로 여행 가는 인구도 늘고 있고 비단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아세안 넘어가서 인도 차이나 반도 옆에 인도까지 미드라시아 인도까지 트래픽이 계속 늘고 있는데 그 늘어나는 해외 관광객의 수요를 저희 항공사에 저희 서비스에 외래 관광객을 모시고 강원도로 모시고 오겠다는 인바운드 중심의 영업 전략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항공 좌석 판매와 여행 상품을 결합한 새로운 수익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선배항공사들 중에 로우 코스트 캐리어, 그러니까 LCC 중에 저희가 운영하는 보잉 737-800 기종을 단일화해서 운영하는 회사들이 4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진에어, 티웨이, 이스타, 제주항공입니다. 737-800은 맥시멈 레인지가 5시간 반 정도, 편도 5시간 반 정도 운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멀리 못 갑니다. 지금 거리만 다니는데 이 네 회사의 3개년도 재무제표를 놓고 영업 외수, 그러니까 EB 수익이나 EB 초과 수화물이나 기내 판매를 빼고 좌석 판매를 국제선의 한 좌석당으로 계산을 해보면 292불입니다. 292불. 이게 평균적으로 나왔어요. 근데 영업이익이 5%가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 하나로 계산하면 15,000원에서 한 2만원 정도의 좌석당 수익을 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근데 그 비행기를 292불을 주고 타고 한국에 여행 오는 손님들은 약 2,100불을 씁니다. 한국에 와서. 그래서 그 한국에 와서 2,100불을 어디 쓰냐면, 물론 항공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그리고 먹고 자고 이동하고 공연이든 스키든 아니면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즐기고 쇼핑을 하고 그리고 돌아가시거든요. 저희는 2,100불에 주목하고 거기에 이제 마케팅 계획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항공 좌석 판매와 여행 상품을 결합한 새로운 수익 모델을 저희가 해결 방안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행을 통해 고객이 추구하는 가치. 그러니까 제가 72년생인데, 그러니까 한 4개월, 13개월이 지나면은 이제 50이 됩니다. 제가 살았던 50년 동안은 한국에 이제 산업화를 막 일궈내던 시기여가지고 자고 일어나면 건물이 하나씩 생기고 공장이 돌아가고 매캐하고 경제적으로는 좋아졌는데 삶의 질이 많이 떨어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제가 여행을 갈 시간은 거의 없는데, 여행을 가게 되면 해외에 있는 한 리조트를 그냥 예약을 해서 그 리조트 안에서 자고
쉬다가 그럼 다시 옵니다. 이를테면 제가 뭐 싱가포르를 여행을 간다. 그럼 옛날 같으면 싱가포르에 어디를 다니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다니다 오는데 싱가포르에 가면 그냥 마리나 베이 샌즈에 간다라고요. 싱가포르에 간다 그러지 않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공기가 좋거나 그 액티비티가 있고 좀 조용히 릴렉스하고 쉬고 오고 싶은 곳으로 주로 가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나라 지근거리에 있는 국가들의 대도시들이 일본을 제외하고 우리나라보다 산업화가 다 더 늦었어요. 시작은 빨리 했었으나 발전의 속도가 많이 늦었었고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자카르타에서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적도 부근에 있는 자카르타 저는 공기가 굉장히 여러분들은 좋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공기가 여기 어제 그제 굉장히 안 좋았죠 한국에. 예, 공기가 더 안 좋습니다 자카르타가. 그러니까 제가 출장을 다닌 국가를 대부분 보면 우리나라 5년 전, 10년 전, 많게는 20년 전에 그 깨끗하고 하늘을 보면 별 한 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있어서 대도시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지금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먹고 살만해지고 경제적인 수준이 올라가면 해외 관광지를 대도시를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네이처 기반인 것들, 그냥 즐길 곳이 있는 곳. 강원도가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그래서 뭐 베이징, 상해, 광주에 사시는 분들이 또는 뭐 대도시 사시는 분들이 앞으로는 서울로 오는 수요가 훨씬 대체 시장으로 바뀔 겁니다. 더 안쪽 도시들, 그 발전이 좀 덜 돼 있는 도시들이 그렇게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일본에 놀러 갈 때 2000년대 초반까지도 일본에 여행 가면 그냥 동경 오사카 갔었습니다. 동경 오사카. 그러다가 그 이후에 북해도도 가고 후쿠오카도 가고 나고야도 가고 오키나와도 가고 그랬었어요. 최근 한 7, 8년 전부터 무슨 일이 생겼냐면 북해도를 가면은 삿포로로 갔었는데 삿포로 안 가고 삿포로 밑에 있는 하코다테라는 곳을 많이 가고요. 아사히가도 가고 그 다음에 큐슈 섬에 가보시면 후쿠오카가 있는데 주로 후쿠오카를 많이 가다가 그 밑에 미야자키, 가고시마, 사가 뭐 이런 데들이 취향하는 족족 70% 80%씩 로드팩터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여행 가는 횟수도 많아지고 여행의 상품도 다양화되고 그런 지금 아시아의 그 관광시장이 그렇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강원도는 네이처를 기반으로 한 어떤 그런 여유, 쉼, 치유, 행복 이런 걸 충족하는 그런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스토리와 인프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의 어떤 지금 업황의 어려운 LCC 업계의 해결 방안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 비즈니스 모델 및 수익 설명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저희 투어리즘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관광업이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항공산업보다 관광산업이 8배가 큰데 이 관광산업을 도전하고 있는데 여기 꼭 필요한 게 항공입니다. 항공. 우리나라는 반도 때 실제 육로가 끊겨 있어서 섬이거든요. 국제관광시장에서. 우리나라에 오시거나 우리나라 분들이 외국에 가려면 반드시 항공을 이용해야 됩니다. 물론 배 타고 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70시간, 80시간씩 배에서 한국에 관광 오려고 그런 상품을 만들면 아마 판매가 되지 않을 것 같고 바로 비행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광업을 하기 위해서는 항공이라는 큰 무기를 장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다시 여행으로 와서는 저희가 여행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항공으로 와서는 항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객, 외래관광객이라는 외래관광객을 끌어들여야 되는 그런 명제에서 그런 목표에서 저희가 강원도라는
아주 아름다운 그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 어떤 비즈니스 수익 모델이 충분히 그 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하려는 그 투어리즘 컨버전스 캐리어 TCC는 저희가 이제 뭐 처음 시도하고 있는데 실제 중국에 이제 스프링이어라고 해서 춘추 국제 여행사라고 있었습니다. 춘추 국제 여행사가 이제 중국 내에서 전체 한 6위에서 7위 정도 하던 여행사였는데 아웃바운드 여행사였습니다. 그 춘추항공이 2,000여 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TCC를 출범을 했어요. 그게 바로 스프링이어입니다. 춘추국제여행사, 춘추항공사. 그래서 현재 63대의 항공기와 34개 취향지, 그리고 높은 탑승률을 갖고 있는 항공사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쪽은 그 아웃바운드 상품을 같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TCC의 아주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태국의 뉴젠 에어웨이즈라고 뉴젠 에어웨이즈는 약간 그런 구조가 틀린데 실제 모든 항공 좌석을 여행사에다 전세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태국 그 주가시장에 기업 공개를 하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아마 20년에 상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성공 사례는 이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고객의 어떤 그 전략, 고객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전략, 그다음에 저희가 그 고객들을 어떻게 그 고객들을 운영을 할 건지에 대한 실행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먼저 사내 여행사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그 영업본부 안에 운송본부, 뭐 영업본부, 운송팀, 영업팀 그렇게 있는데 컨버전스 1팀, 2팀이 사내에 저희 조직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행업계에 노하우가 있는 시니어들과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그 입사하게 된 분들이 컨버전스 팀에서 지금 강원도와 강원도, 서울, 그다음 강원도, 제주 이런 그 3박, 4박, 5박 그다음에 어디를 가고 어디서 자고 뭐 이런 구체적인 상품을 다 만들어내고 있고요. 근데 관계 회사와의 노하우 공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00년부터 여행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관광업을 한 20년 정도 했는데 20년 하면서 쌓아왔던 그런 노하우들. 그러니까 제가 운영하고 있는 마스터즈 투어하고 NJCT라는 여행사가 있는데 그 여행사의 모든 노하우를 저희 컨버전스 팀에 다 담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3번도 동일한데요. 1번도 여행사와의 네트워크 그런 걸 유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중국 여행사와의 MOU를 체결을 해놨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 동남아, 일본까지 44개 여행사와 이미 저희가 44개 여행사 말씀드린 것은 다 대형 여행사들입니다. 대형 여행사들과 이미 MOU를 다 체결을 해놨다 말씀드리고 싶고, 인바운드 항공 수요 최대화 항공 노선을 발굴하려고 저희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항공사의 가치는 비행기가 몇 대 있거나 뭐 돈이 얼마 있거나 뭐 자산이 어떻게 구성이 됐거나 이런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이 비행기가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으로 다니는 노선에서 나오는 수익의 합을 더한 것이 항공사의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항공사의 그 첫 번째 중요한 자산은 노선인데요. 저희는 노선 운영을 이렇게 할 예정이에요. 저희는 해외의 아름다운 도시에 취항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인구 밀도가 높고 한국에 여가 수요가 들고 있는 한국에 방문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우선 취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공업을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릴 텐데
그 해외 아름다운 지역에 취항할 계획이 없다라는 인바운드 항공 수요를 그 최대화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관계회사가 아이움이라고 있는데 이 아이움 전 사명이 프라이 안양 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움은 관광객이 실제 와서 실제 이용하는 시설들을 건설하고 개발하는 그런 회사라고 부동산 개발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회사는 이제 손님들이 쓰는 돈을 쓰는 포인트들 그러니까 사후 면세점이나 그 면세점 그다음에 호텔 그다음에 카지노 여러 가지 그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조트 사업까지 다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쪽에서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소개할 수 있겠는데요. 그거는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가 추후에도 첨부 자료를 계속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지역의 천혜 관광자원, 제가 이거는 수도 없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하나만 좀 예를 들면 베를린의 이제 그 장벽이 무너진 다음에 지금 한 이 칠판만한 여기 단상만한 절벽을 남겨놓고 뮤지엄을 져놓고 수천만 명이 해마다 방문을 하거든요. 그 독일의 DMZ 뮤지엄이. 근데 우리나라는 휴전선이 3분의 2가 70%가 강원도에 걸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외국에서 이제 손님들이 오시면 외국에 이제 여행사 CEO나 오너들이 오시면 제가 직접 다 모시고 이제 다니는데 처음 오실 때 항상 파주에 있는 이제 통일전망대를 모시고 갑니다. 그래서 자유로를 이렇게 모시고 가면은 자유의 철책이 있잖아요. 바닷가에 철책인데 여기가 북한이냐고 그러세요.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다 더 가야 된다 그러는데 이분들은 저하고 통일전망대에 거의 도착하기 전부터 손에 땀이 나셔서 다 갔다 오시고 등골이 오싹하고 그렇다라고 대부분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항상 DMZ가 우리 그 사는 지역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분단의 아픔 그런 걸 상징하는 전 세계 유일한 유산이 우리나라에 있다라는 거 그런 걸 잊고 살 수가 있는데 70년 동안 DMZ GP 지역을 포함해서 그 외곽까지 전혀 개발을 하지 않았어요. 개발을 제한해가지고 지금 너무 자연 생태 환경이 너무 좋은 상황이고 우리 호랑이 등뼈처럼 백두대간이 동해안을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오는 설악산 오대산의 어떤 그런 사계절이 다 이름이 다르잖아요. 설악산 금강산의 사계절 이름이 다 다른 거 아시죠? 이름 다른 외국인 우리나라는 산이 많아가지고 산의 소중함을 또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해외 여행객들이 오시면 이 산의 수려함, 화려함을 보고 반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거기에 이제 작년에 동계올림픽을 해가지고 그런 어떤 이런 관광 자원들이 많이 있다라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국제적인 실행 전략에 좀 집어넣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이라는 게 특히 저희처럼 이제 국가기관 산업이고 이런 장치 산업, 그러니까 좀 허들이 높은 산업들은 정부 정책하고 역행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강원도, 양양군, 문화체육관광군, 관광진흥공사, 그다음 정부기관과의 공조를 하고 있고 특히 국토교통부가 저희 면허를 줬는데 면허를 3번을 발리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면허 시도 5년 만에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했는데 국제적 운송사업 면허는 이제 국토부에서 줬기 때문에 주기 전까지는 반대해서 안 줬는데 주고 나니까 국토교통부에서 항공 쪽에서 많이 지원 방안을 내놓고 계세요. 거꾸로. 그래서 노선을 좀 좋게 해주시려는 부분이 있고 저희 한중 항공회담을 이제
그 양양에서 한번 개최를 지금 올해 난닝에서 한 번씩 하는데 그 개최를 지금 강원도에서 해주십사 요청해놓은 상태고 또 저희 소리를 들으려고 내일 또 강기정 정무수석이 또 도청에 방문하신다고 하시고 문화체육관광부 그다음 제가 지난주에 문화체육관광부 그 장관님도 뵀는데 뵙고 너무 많은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내년에 국토교통부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같이 코업을 해서 내년에 청주공항하고 양양공항을 이제 그 인바운드 전초기지로 사용하겠다 해서 정책적인 지원, 그다음에 재정 지원까지 약속을 현재 받은 상황입니다. 강원도도 저희의 강원도하고 양양군이 2020년, 2021년 두 해 동안 135억을 그 융자가 아니고 저희한테 지원해 주시는 걸로 이미 조례도 만드셨고 저희한테 그 돈을 주시겠다라는 확약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지급 시기까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지역화의 상생. 이거는 저희가 인바운드 전략이 그 저희가 전략을 수립해서 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게 아니라 그 강원도민들이 의식이 좀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주도가요. 옛날에 제주도에 가면은 제주도에 온돌 모텔이 되게 많았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여관 여인숙에 가면은 다 온돌이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5개의 온돌 모텔들이 있었으면 그 중에 한 분이 여행사하고 얘기해가지고 침대 2개, 그다음에 도배 장판 깨끗이 하고 텔레비 놓고 물두병 놓고 와이파이 끝 이렇게 아주 아주 단촐하게 그런 어떤 버짓 호텔의 전형적인 그런 변화를 가져다 주는 호텔이 있으면 이쪽으로 관광버스가 계속 몰리니까 여기도 바뀌고 여기도 바뀌고 여기도 다 바뀌었어요. 제주도가. 그리고 식당도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막 식사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예의를 갖추고 먹는 식사 자리에서 바닥에 앉아서 먹는 나라가 없었거든요.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주도가 대표적으로 그랬어요. 근데 식당들도 식당촌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개선해 나가면서 아주 빠르게 변화가 있었어요. 그 플라이 강원이 항공업이 아니라 관광업이 아니냐라는 말씀하시는데 워낙에 항공업 자체가 이제 장치산업이고 기관산업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저희가 항공사 안에 관광업을 인하우스 시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희 경쟁은 항공사가 아니고 저희 경쟁은 관광지다라는 말씀으로 가름을 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